안녕하십니까, 최무결입니다. 오늘은 사실 조금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있는 이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입니다. 성수동, 사실은 예전에는 수제화 거리로 유명했었죠. 패션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제화 거리로 나름대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,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수제화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이냐 하면은, 물론 수제화는 맞죠.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. 다만 그 방식에서 조금 더 고급 방식들이 안착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양산되고 보급될 수밖에 없는 보급형, 양산형 생산 방식이 잘 자리 잡은 곳이라는 인상이 좀 큽니다. 다만 예전에는 이제 이 수제화라고 하는 마케팅을 위해서 그거 역시나 굉장히 고급이라고 이렇게 좀 어필을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사실 이제는 다 알죠. 단순히 그렇게 본드로 붙이는 게 좋은 제법이 아니라는 걸. 우리가 좋은 신발을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 이제 착용했을 때 이런 착화감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, 동시에 그거를 더해 주면서도 내구성이라는 영역이 항상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가죽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내구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, 사실 시멘티드 제법으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구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컬러콜라에서 나왔었던 이 로퍼에 딱 찍혀있는 메이드 인 성수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컬러콜라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제품이 너무 괜찮았어요. 로퍼의 어떤 그런 완성도가 정말 깔끔하고 마감이 되게 좋았고, 그리고 블레이크 웰트로 가지런하게 되어 있었던 게 역시나 이 로퍼라는 스타일하고 되게 잘 맞는 제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, 정말 데일리하게 잘 신고 있는데, 근데 제가 몬소송님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. 왜 성수동에서 만드세요?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몬송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QC를 하기가 편하다. 그리고 이제 성수동에는 사실 많지 않지만, 이제는 남아있지 않지만, 일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깨어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퀄리티를 푸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. 그래서 컬러콜라에서도 꾸준히 이제 메이드 인 성수 라인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. 메이드 인 성수, 성수동에서 만들면 뭐가 다르죠? 네, 그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시작점입니다. 성수동은 그래서 어떤 동네죠? 뭐 정확하게는 2011년도, 10년도부터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예, 성수동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원래 그때랑 지금이랑은 어떤 게 많이 달라졌어요? 성수동에서의 재화를 만든다는 거에서는.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뭐 성수동에 있는 그 메인 대림 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그 지금 팝업 공간이 네. 많이 열리는 그 길 자체가 사실 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피혁점들이었거든요. 피혁점이라든지 보통 이제 그 재화와 관련된 부자재들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, 네. 사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으니까. 그쵸, 네. 맞아요. 아직도 그래도 그 피혁점 몇 개는 남아있는 것 같던데, 네, 거기도 조만간일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조만간이죠. 예. 근데 이제 그게 아쉬운 게, 네. 뭐,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이게 조금 이 성수가 좀 변하면서 뭔가 이전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, 네. 대부분 다 이제 업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사실 좀 많으세요. 예. 그러니까 워낙에 이 재화 시장 자체가, 그리고 뭐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품을 생산하시는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쉬운 거죠. 그러니까 어딘가로 옮기셔가지고 그 업을 이어가시면은 사실 저희도 뭔가 활용할 것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,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거의 그만두시는 경우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.
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랫동안 사실 배워왔던 분들이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에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성수에서 신발을 만들어 왔지만 그래도 그냥 메이드 인 성수라고 하는 거를 뭔가 좀 기념해 보자라는 생각이 좀 컸던 거는 저 역시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언젠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.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메이드 인 성수라고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. 그냥 나만이라도 이걸 뭔가 기념해 보자. 네.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시간까지는 이걸 뭔가 기념해 보는 것도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해온 시간 동안에 뭔가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. 사실. 저는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사실 다 한 점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잘 될 때나 한창 그걸 찾을 때는 엄청 성행을 하다가 그게 잠깐이라도 트렌드에 벗어나면 갑자기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게 유지되지 못하고 대가 끊기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뭔가 왜 그럴까라는 걸 다시 고민해 보면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만큼 시장이 작았고 그만큼 많이 찾아주지 않으셨고 잠깐 반짝 떴을 때 몰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가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게 더 이어져 갈 수 있게 혹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메이드 인 성수라는 이 로고를 제가 컬러콜라에서 했던 걸 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조금 흔쾌히 한번 같이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현재 제조업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들도 처음부터 그런 것만 했던 건 아닌데 사실 그게 어떤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서 같이 그 생태계 안에서 같이 성장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제조에서 눈을 돌리는 게 올바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제일 처음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로퍼 메이드 인 성수 로퍼가 안 예뻤고 또 이제 그게 완성도가 떨어졌으면은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될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을 좀 조금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거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너무 이런 환경만 탓하는 건 아닌가? 그러니까 맞아요. 내가 뭔가 제대로 노력해서 뭔가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닥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만 있고 왜 이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왜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만 일을 하고 이런 변화가 없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이 메이드 인 성수라고 해서 이 성수에서 재화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. 그래서 성수동에서 성수동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사실 성수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서문당 감자탕이긴 한데 성수역에서부터 서울숲까지 이 뚝섬역이죠. 네, 뚝섬역까지 이어지는 이 다양한 상가들 사이에는 뭐 예전에 돼지갈비 골목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지상철이 가잖아요. 네, 그게 이 뚝섬에서 성수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 위에 이렇게 지하철 레일이 가는 것도 나름의 성수의 무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뭐 옛날 건물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옛날 어떤 건물들 안에 되게 매력적으로 꾸며져 있는 다양한 쇼룸 대림 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카페처럼도 사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무신사가 또 이제 쇼룸처럼 또 사용을 하기도 하니까 뭔가 옛 건물 안에서 소프트웨어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성수동에서 이런 약간 옛날 느낌의 붉은 벽돌 건물을 지으면 뭐 이렇게 그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도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.
제가 생각했을 때 성수동은 사실 조금 거창하게 말을 하면은 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되게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배틀그라운드로 굉장히 유명한 퍼즈라는 게임 회사가 이제 이마트 본사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자기네 그 사옥을 올리고 있죠. 그 외에도 성수동에서 좀 유명하고 거대한 기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신사,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한류의 약간 주역 중에 하나인 올리브영, 그리고 젠틀몬스터 역시나 성수동에 사옥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수동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아니면 성수동에 둥지를 틀고 있거나. 그래가지고 성수동이라는 공간 자체는 좀 새롭고 트렌디하면서도 동시에 옛것을 생각보다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성수동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무형의 가치를 조금 형태를 만들어서 빚어보자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. 오랫동안 이어왔던 좋은 메이킹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감각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어떤 터치들을 입혀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제품, 세상에 존재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한 어떤 그런 묘한 경계에 있는 것, 그런 게 아마 성수동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가진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일 첫 단추로 이렇게 슬라이드 제품이 나오게 됐고, 네네네. 또 너무 흔쾌히 샘플링도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희가 네. 이제 이 슬라이드를 대표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네. 이게 단편적으로 메이드 인 성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제작한 어떤 장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거의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든지 네. 어느 정도 기획과 함께 생산까지 맞물려야 되는 부분인데,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시즌을 가지고 운영되는 브랜드도 아니고 네. 대표님하고 만나 뵙고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저희가 뭐 담배를 한 대 피다든지 네.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사실 이게 샵을 운영하시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국내에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빠르게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생산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.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제품이 국내에서 그래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너무 좋죠. 그래서 특히나 여기 보시는 네. 바다라시 까를로라고 네. 해서 이태리에 있는 테너리 회사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보시는 여기 보시는 게 다섯 손가락. 네, 그쵸. 네. 네. 베라펠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태리 베지터블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그 토스카나 지역에서 네. 그 베지터블을 그러니까 베이스로 생산하는 그 어떤 지역의 협회에서 인증해준 인증 마크예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바다라시 까를로라고 하면은 그 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테너리입니다. 예. 근데 저희가 이 테너리에서 활용되는 가죽 중에 이거는 이제 미네르바라고 하는 흔히 이제 우리가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하면은 네. 보실 수 있는 타입의 요런 가죽이에요. 네, 그쵸. 예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테너리에서 활용한 가죽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푸에브로라고 하는 네. 타입의 가죽입니다. 근데 이 가죽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느낌의 베지터블 가죽은 흔히들 사실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. 네. 근데 이 가죽은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가죽의 베이스에다가 사람이 직접 쇠구슬을 활용해서 네. 수작업으로 이런 흔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디자인을 디자인, 입히는 네. 가죽입니다. 그래서 이 가죽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활용을 하긴 했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입 가죽이다 보니까 그 런닝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려 가지고 이게 쭉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수입하는 텀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죽을 활용할 때 가죽을 이제 사용하자고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혹시라도 저희가 이걸 활용하다가 만약에 이게 런닝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대체될 만한 게 있습니까?라고 한 번씩 여쭤봐요. 네. 근데 이런 타입의 가죽들은 항상 대체될 만한 가죽이 있는데 푸에브로는 대체 불가입니다. 근데 대표님하고 뭔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할 때,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디테일이
화려하다라고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체 불가인 가죽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것도 사실 좀 컸었어요, 이유가. 그리고 이거 네. 토스카나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 베라펠레에서 네. 인증하는 이 가죽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. 네. 이렇게 그쵸. 네. 보증서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 다 동봉되겠지만 네.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게 보시는 것 같이 네. 이 넘버가 다 달라요. 보증서 넘버가 다르구나. 그냥 단순히 네. 그냥 이거 어떤 보증서를 동봉해 드리는 게 네. 아니라 하나하나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네.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.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다 동봉해 드릴 거고 네. 이게 기본적으로 쇠구슬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가공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반 베지터블하고 다르게 이제 뭐 외형상 봤을 때 이런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뭐 어떤 디자인적인 것들이 추가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가공을 통해서 가죽 자체가 굉장히 좀 소프트해지는 게 있습니다. 그쵸. 네. 네. 그리고 밑면을 한번 가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 가죽을 써야지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인데 그 베지터블 가죽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에이징 네. 되는 감도가 네.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실 거예요. 어. 네. 아무리 가죽이 어떤 에이징을 즐겨보세요라고 네. 얘기는 하지만 그런 에이징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네. 좀 힘든 가죽들이 사실 많거든요. 그쵸, 맞아요. 근데 이 푸에브로라는 가죽 같은 경우 아마 착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이게 가죽 어떤 에이징의 맛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아마 느낄 수 있는.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. 그렇게 생각됩니다. 이거 좀 이거 보다가 재밌었던 게 이거 지금 약간 올라와 있는 게 네. 그거죠. 이게 이거 위에 여기 아치 부분에 붙이려고 네네네. 가죽 자체를 이렇게 좀 그 열로 이렇게 당기신 거죠. 맞습니다. 네, 그쵸. 그래서 네. 뭐 일반적으로 이런 슬라이드 형태, 특히 가죽 네. 슬라이드 형태 같은 경우가 네. 이가 사실 바닥 이 풋베드 자체가 굉장히 좀 매트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착용하시는 분들이 네.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의 무게를 온전히 다 실다 보니까 네. 장시간 착용하시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으셨거든요. 근데 이거는 무결 대표님께서 사실 의견을 주신 건데 그쵸, 네. 뒷굽부터 이 아치까지의 쿠션이 하나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서 네.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. 이게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보여갖고 요거는 영상에다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이거 갖고 온 게 이제 이제 샘플하고 좀 다르겠지만 네. 미싱의 이런 간격이나 이런 것도 그쵸. 고르게 그러니까요. 네, 엄청 잘 나와가지고. 좀 다를 겁니다. 이게 그러네.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샘플을 원래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네. 이게 생산이 들어가면 그쵸. 이게 조금 국내 저의 좀 아쉬운 점.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